자, 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2회까지 12개 연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번으로서 서설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먼저 읽고 그리고 답 OX를 체크하시고 나면 제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번입니다. 29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부르죠.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죠.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야 되겠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30번입니다. 자, 30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이거 중개 행위, 중개를 여기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잘못되고요. 자, 31번입니다. 자, 31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가 나는 뭐 토지를 전문으로 하겠다. 뭐 나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겠다. 나는 뭐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32번입니다. 자, 32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죠. 중개업 그러면 다수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의 의뢰가 있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업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을 하는 거. 자, 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중개업 그러면 다수업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갔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33
33번입니다. 자, 3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죠. 법인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 밑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네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으니까 중개 업무 보조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34번입니다. 자, 34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 되돌려서 사올 수 있는 계약이니까 일종의 매매죠. 매매인데 되돌려 사오는 거예요.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중개에 해당됩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35번.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중개행위를 업으로 했던 얘기네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하죠.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중개행위니까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6번입니다. 36번. 자, 36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네, 맞네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논점이 두 가지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한 사람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 등록을 해야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해야 돼 일단. 그리고 등록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37번입니다. 자, 37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뭐 팔을 못 쓴다든지 뭐 부상을 입어가지고, 업무적인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데, 뭐 단순한 어떤 그런, 계약서 작성 같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맞네요. 맞는 표현이고. 38번입니다. 자, 38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한 번 행위는 중개업이라고 안 하죠. 계속적 반복적 행위를 업이라고 하니까 3번 중개를 한 거네요. 단 한 번 중개를 한 경우에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도 무효이다? 아니죠.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39번입니다. 자, 39번. 공인중개사는, 자, 공인중개사는 논점이 두 가지죠. 이법 취득이에요. 이렇게.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서 끝내야 돼요. 취득한 자 이래야 돼요. 뒤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말이 들어가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 질문이 가장 많고요. 가장 질문이 많습니다. 많이들 틀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법하고 취득 이 두 가지 논점만 딱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야지 여기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말이 들어가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시험에서 많이 당하니까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자, 40번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장에서도 많이 틀렸고 계속 강의 중에도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이 이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2법 등록이에요. 2법 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지 여기에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논점을 탁탁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그냥 이걸 그냥 이해해서 적당한 말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실수가 많아요. 특히 39번, 40번에서 많이 당했고 이런 걸 모의고사에 내봐도 역시 많이들 당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등록한 자예요. 다른 말이 더 붙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 아니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들어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3명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법인인 개공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증이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 정의하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개공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용어 정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우리가 그냥 조문에서 바로 답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법 등록하고 다른 말이 더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번, 40번이 가장 많이 틀리고 지금도 가장 모의고사 내용은 가장 오답률이 많은 게 이거예요.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그러면 이 법 취득한 자 끝이고요. 개업공인 이 법에서 등록한 자 여기서 끝나야지 뒤에 다른 말이 덧붙었을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41번입니다. 자, 41번 중개보조원 그러면 논점이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예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여기까지 맞죠?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죠.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단순 업무 보조라고 한다. 단순 업무 보조가 뭐냐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다.
이걸 단순 업무 보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42번입니다. 자, 42번.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논점이 두 가지죠.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예요.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 보조예요. 봅시다.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 업무 보조, 이거 잘못됐죠? 단순 업무 보조는 중개 보조니 단순 업무 보조라고 하는 거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하거나 중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43번입니다. 자, 4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무등록 중개업, 일단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다는 얘기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약속 요구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그쳤다면 이것은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받아야지 약속 요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 이것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4번입니다. 자, 44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이 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 그러는데 이 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맞는 편이고요. 45번입니다. 자, 45번.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니죠. 의사를 갖고 있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중개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은 주관적 의사 판단이 아니고요.
객관적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예요. 그래서 객관적 행위 판단이에요. 따라서 여기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 행위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5번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46번입니다. 자, 46번.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부동산 중개업 여기 나왔는데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은 맞네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렇게인데, 이건 이제 지도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계된 것은 없어요. 중개 업무와 관계된 거 없어. 전문성을 제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수식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어정의가 목적 공인중개사의 목적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자, 47번. 이 법은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여기 보니까 제고는요, 전문성을 제고하는 거네요. 전문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예요. 전제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가 전제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자, 이 법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 질서 확립 위반이 없죠. 전문성을 제고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 거래 질서 확립은 목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잘못됐고요. 자, 49번입니다. 자, 49번. 이 법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편이네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50번입니다. 자, 50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순하는 사실행위다. 맞네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계약 같은 그런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도와주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입니다. 맞는 편이네요. 51번입니다. 자, 51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네, 맞습니다. 판례 얘기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개행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중개, 이거를 쌍방중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 쌍방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해서 중개하는 경우, 이거를 일방중개라고 표현하죠. 일방중개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소설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쭉 문제풀이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음 파트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